자, 1번에 보시면 일본에서는 지금 토론의 일부분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긴 사회자가 지금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한다는 논제로 해서 토론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자, 먼저 입론은 찬성 측에서 먼저 해주시고 양측이 번갈아 발언해 달라고 했어요. 자, 순서를 먼저 제시를 했죠. 자, 그리고 찬성자가 자, 교실에서 자습한 학생들이 공부할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음악 방송 폐지해달라. 학생이 공부를 하겠대요. 자, 그 다음에 반대자는 지금 음악 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권리도 있다. 자, 그래서 이건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그냥 음악 방송을 그대로 유지해달라 이거고요. 자, 찬성인은 지금 외려 이 소리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대요. 자, 반대인은 또 청소년의 어떤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 댄스 음악 같은 경우는 긴장감이 풀린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자는 다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지금 해달라고 했는데, 자, 반대인은 지금 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자, 음악 감상이 외려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 이걸 주장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해 사회자는 지금 두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티격태격 세우니까 서로 지금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좀 삼가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줬네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 자, 지금 댄스 음악인 경우는 학습에 지금 지장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자, 반대자 2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듣기 싫은 사람은 도서관에 가 공부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불편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찬성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중에 위토론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입론에서 반대자 2는 음악 감상이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언급하면서 반대일의 입론을 부강하고 있다. 맞죠? 자, 자, 여기서, 자, 지금 이것은 외려 음악 방송 자체를 계속 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누가 되는 거니까 반대측이니까 아까 지금 입론에서 자, 여기서 이것이 자, 반대자가 지금 여기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입론을 보강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답 2번. 자, 2번에 보시면 이건 시사적 화제에 대해 조사를 해서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밥상 여러 가지 곡물이나 채소 이것이 국내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자, 많은 작물들의 종자들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내 채소 종자 시장의 경우 종자 매출액의 50%가량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좀 있네요. 그 위에 보시면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는데도 그 종자의 지금 소유권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기업이 갖고 있답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나중에는 이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상 이변 등으로 곡물 수입이 불안정하고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종자 문제가 식량 안보에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대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곡물 이걸 지금 어떻게 생산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바로 이런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는 자, 첫 번째 이 종자 기업들이 외국 기업의 인수가 되면서 거기 있는 소유권이나 그다음에 육종 기술까지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이것보다 우리가 종자와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이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 육성에 소홀했다는 점.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국내 종자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종자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고요.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자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 2번에서 자, 두 가지 어떤 자료를 다시 지금 활용을 하자는 얘기인데, 자, 가에서는 지금 품종 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이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낮다. 자, 이걸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한 20배 이상 투자를 하나 봐. 그 연구 개발비로. 자, 그 다음에 남은 단에 보시면 자, 특정 바이러스에 강한 새로운 콩 종자가 개발되어서 농가의 콩 수확량이 크게 늘면서 토종 종자가 밀려났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전국이 똑같은 하나의 품종만을 심었어요. 그런데 자, 그 바로 다른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그 새 품종, 지금
농부들이 심어놓은 콩들이 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콩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품종의 이런 콩들을 심어야 되는데, 자, 이게 품종이 개량이 되면서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똑같은 걸 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딱 오자마자 여기 다 이 품종들이 하나의 품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자, 가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을 해야 되고 기억을 구체화시키고요. 나에 드러난 현상에서의 어떤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점. 자, 이것을 기억에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기억 부분에서의 어떤 품종에 대한 투자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투자와 지원 강화해달라. 이 부분과 자, 종자를 하나로 지금 해결할 하나의 품종만 심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자의 개발과 확보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 4번 갑니다. 자, 문법 파트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이렇게 현대국어하고 중세국어를 같이 비교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자, 주격 조사로 이가,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로 해가지고 을, 관형격 조사가 뭐가 있어요? 의가 있는데 중세국어는 의문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가 오늘날보다 더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답니다. 자, 먼저 주격 조사를 예를 듭니다. 자, 주격 조사는 자, 중세국어는 이만 사용이 됐대요. 자, 그런데 이의 형태가 동일하지가 않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자, 아래 보시면 여기 사람의 람 자음으로 끝났죠? 자, 이런 경우에 주격 조사는 뭘 사용한다고요? 자, 여기서 이를 사용합니다. 동그라미가 붙은 이를. 자, 그 다음에 자, 이 모음을 제외한 다른 모음으로 끝나게 되면 짝대기 이를 붙인대요. 자, 부텨 이걸 보시면 켜 여가 같죠? 이 모음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 이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자, 실제 표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형태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이 자, 여기서 자, 2로 끝나면 자, 앞말이 지금 2로 끝나게 되면 이때는 주격조사를 또 못 붙이니까 자, 피. 자,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이런 단어 있나요, 없나요? 또 붙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얘는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자, 제로 주격.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번에 목적격 조사로 넘어갈게요. 자, 목적격 조사는 알, 을, 랄을 자,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는 이렇게 자, 이형으로 시작하는 알, 을을 사용하고요. 자, 그다음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 자, 받침이 없을 경우는 랄, 르를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때 또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자, 어떤 모음? 자, 양성은 아래 아나, 아, 오. 이거 양성 모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오게 되면 알과 라를 쓰게 되고요. 음성 모음, 자, 은하 또는 우. 자, 이런 모음들이 오게 되면 이때는 르를 씁니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써요? 이게 지금 이걸로 통일됐죠? 르를 그냥 다 씁니다.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만 구별을 해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잠이란 단어는 자, 여기에서 아로 끝났으니까 양성 모음이네요. 그럼 이땐 똑같이 자음이 있고 받침이 있으니까 알. 양성 맞추는 거고. 자, 구름일 때는 지금 으로 끝났으니까 음성이죠. 자, 그리고 받침이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음성에 해당되는 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받침이 없네요. 그리고 아는 양성이니까 자, 이때 라를 쓰면 되는 거고요. 너는 음성이네요. 음성인 경우는 이때 똑같이 음성을 맞춰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린 모음 조화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관형격 조사인데 단어의 의미와 의문 환경에 따라 그 다음에 의와 시옷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때 애와 의는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이거나 또는 뭐일 때 자, 동물일 때 사용하게 되는데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애를 사용하고 자, 음성일 때는 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남이라는 단어는 양성 모음이죠. 자, 이거 양성 모음이니까 얘 같은 게 뭘 쓰고요? 이렇게 요걸 쓰게 되고
자, 벌은 지금 뭐가 되고요? 자, 음성 모음이죠. 자, 여기 음성이다 보니까 마찬가지 여기서 어떻게 요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옷은 언제 쓰는 거냐 그럼. 자, 시옷은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거나 자, 또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닐 때 이때 시옷 이것만 적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부처라는 것은 지금 부처님이니까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시옷을 써가지고 어떻게 썼을까요? 부처 이렇게 썼을 겁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자, 3번 문제 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이 이해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는데 중세국어에는 앞말의 모음으로 끝나면 예외 없이 주격조사 이를 썼다고 했는데 아니죠? 이 모음으로 왔느냐 아니면 이 모음을 제외한 다른 모음이냐에 따라서 이를 쓸 때도 있고 자, 또는 뭐야? 제로 주격 지금 이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대요. 자, 답 4번. 자, 4번 문제 틀린 학생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관용격 조사 왜 지금 현대국어를 봐야지 거북의 의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도 지금 뭘로 하늘의 의로 해석이 되니까 관용격 조사를 지금 찾으란 얘기였네요. 지금. 자, 그러면 거북은 자, 일단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 왔죠? 우니까 음성이 왔어요. 자,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 지금 뭐일 때 동물이면서 음성이니까 이때는 뭘 쓰라고 그랬어요? 뒷부분에 여기 의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하늘인 경우 하늘의 광명일 때 얘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니까 자, 이 경우는 뭘 쓰면 돼요? 이때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닐 때는 그냥 시옷만 붙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시옷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답 1번.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그 다이어가 있는데 다이어에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눠진대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중심적 의미, 하나의 중심적 의미와 여러 가지의 주변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자, 우리가 반의어를 이렇게 볼 때 반의어가 형성이 되려면 자, 중심적 의미끼리만 반의 관계가 성립을 한대요. 자, 그리고 나머지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만나거나 주변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만나면 이때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도로가 넓다와 좁다. 자, 이건 어떤 폭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는 중심적 의미와 중심적 의미가 만난 자, 여기 첫 번째 예는 사례는 이런 건 지금 뭐가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일렬로 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딘가 꼿꼿하게 이렇게 땅을 디디고 버티고 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때 서다와 그 다음에 앉다는 뭔가 의자나 이런 데 걸터 앉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는 각각 뭐가 되는 거야? 자, 이 녀석도 중심적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석을 깔다도 중심적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반의 관계가 성립을 할 수 있지만 자, 오답 몇 번 써놨나요? 자, 전봇대가 서다 할 때 자, 이 전봇대가 서다라는 거 전봇대가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설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수직으로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이렇게 세워 놓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변적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자에 앉다는 당연히 중심적 의미이니까 자, 이게 주변과 중심이 만나면 이것은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 주체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서다. 자, 전봇대는 자기 스스로 주체성이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6번, 7번인데 자, 오페라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고상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 자, 그런데 오페라에다 거지라는 서푼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지 오페라, 그 다음에 서푼 오페라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자,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건데 이 제목으로 붙였냐 이건데 자, 영국의 작가인 존 게이는 당시 런던 오페라 무대를 점령했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반기를 들고는 자, 이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성격의 거지 오페라를 만듭니다. 그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일반인과의 삶과 거리가 먼 신하나 왕, 귀족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데다가 연극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탈리아어로 불려진다는 점을 불만을 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존게이의 이 거지 오페라는 등장인물들도 신분을 과감하게 낮추게 되고 또 음악적 형식도 당시의 미녀와 유행가를 곁들여 이 사회의 부작용을 통렬하게 풍자하는 이런 작품들을 내놓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일반 서민 오페라는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시 1928년 자, 독일의 극작가인 이 브레이트는 자, 이 사람은 이제 서푼짜리 거지 오페라를 번안한 서푼짜리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그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그 사회를 비판 풍자하는 작품들을 내놓습니다. 자, 그래 내용에는 어떤 위정자, 이 위정자란 말은 이 정치가란 뜻이에요. 자, 정치가들의 어떤 부패 그리고 위선을 그려서 자, 또 계급적 갈등과 사회적 모순을 드러냈고 자, 브레이트는 감정이입이나 동일시의 이런 기법은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기존에 있는 그 연극의 자, 반기를 들고는 낯선 어떤 기법 자, 이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낯선 기법이란 자, 어떤 거냐 등장인물이 갑자기 극에서 빠져나와서 해설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한참 몰입을 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갑자기 짠하고 옆으로 빠져나오다니 해설자의 역할을 해버리면 어떻게 그게 분위기 흐름이 깨져버리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관객들이 외려 극에 몰입하지 않고 지금 연극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낯선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처럼 존 게이와 브레이트는 종전의 극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을 극을 지향을 했는데 이걸 추구했는데 자, 여기서 제목을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조합하고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이유는 기존의 관점을 뒤집어 보게 하려는 의도. 그 이면에는 바로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면을 풍자하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이 글을 읽은 독자가 확인할 수 없는 건데 자, 여기서 기존에 이탈리아 오페라가 있었다는 얘기 나오지만 이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발생했는지는 여기 언급된 게 없습니다. 자, 답 1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자, 오답은 거지 오페라로 제목을 붙인 작가의 의도는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어디에서? 이걸 통해서 그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네요. 자, 이렇게 넘기겠고 자, 7번 넘어갑니다. 브레이트가 보기에 입장을 가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기할 만한 의문.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브레이트의 생각은 완전히 지금 반대적 경향을 띠고 있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통한 관객과 극중 인물 간의 감정 교류와 공감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관객들이 그 지금 연극을 보면서 그 등장인물의 어떤 그게 이입을 하고 감정을 완전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을 분출하고 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감정의 정화를 느낀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트가 제시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아까 브레이트는 낯설게 하려는 기법을 썼다고 그랬죠? 오히려 한참 그게 사람들이 몰입을 할 때 살짝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걸 해설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몰입을 방해하면서 이 모든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자, 적절한 것은 이번에 관객이 몰입하게 되면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중간중간에 낯선 기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게 몰입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 현실 그리고 연극의 상황을 지금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답 2번. 자, 8번, 9번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에 어디에인가는 분명히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위험을 추구하는 인물이 있고 또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유형인데 금융상품에는 주식,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이 있는데 자, 주식은 예금에 비해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요. 왜? 잘못 투자했다가는 어떻게 주가가 떨어지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예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지만 손실의 가능성은 적을 겁니다. 왜? 은행에다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 맡겨놓기 때문에 자, 이자율은 높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그걸 내가 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상품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 금융회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럼. 고객의 이러한 성향을 고려해서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가장 적당한 투자의 방법을 추천해 주는 게 금융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크게 위험 추구형과 위험 회피형으로 나눌 수 있대요. 자,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투자의 기대 효용, 이걸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것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대값, 이것을 투자 기대 효용인데, 자, 이 투자 수익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과 투자 손실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의 총합입니다. 자, 예를 들어 투자 수익에 그것이 발생 확률을 곱하면 이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수익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투자 손실에 그것의 발생 확률을 곱하면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손실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요거를 두 개를 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값이 바로 여기서 투자의 기대 효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500원 비용을 더 투자할 때 40% 확률로 2,000원의 수익을 얻는 것과, 자, 그 다음에 60% 확률로 투자한 500원을 잃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걸 계산을 하면 결국 2000 곱하기 0.4, 그 다음 마이너스 500 곱하기 0.6 해서 결국 800에서 300을 빼줘야 되니까 총합은 결국 여기 있는 500. 그래서 투자의 기대 효용은 지금 500이 되는 겁니다. 자, 고객들의 투자 유형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화폐를 보유할 때 효용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자, 투자보다 화폐 보유를 선호하며 위험을 회피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투자를 통한 기대 효용을 선호한다면 이것은 위험 추구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을 수 있음에도 금융상품 가에 투자한다면 위험 추구형, 손실을 우려해서 걱정해가지고 500원을 투자하지 않고 화폐로 그냥 갖고 있으면 그 위험 회피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기대형이 같더라도 소비자들이 보이는 태도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이 한계 효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대요. 자, 왼쪽 그래프를 보면 어떤 사람이 느끼는 화폐에 대한 효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자, 기준은 어디에서 보냐? A에서부터 기준을 봅니다. A를 기준으로 해서 A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화폐를 투자를 해서 한계 효용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만약에 A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외려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럴 때, 자,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서 A에서 A 플러스로 오면 한 단위 증가할 경우에 한계 효용은 얼마큼이 증가해요? 15에서 18이니까 3만큼 이렇게 만족감이 증가를 해요. 자, 그런데 반대로 A에서 A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를 했는데 A보다 돈이 어떻게 됐어? 감소를 했어요. 그럴 때 느끼는 체감, 여기 이익은 얼마? 만족감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투자를 했을 때 자기가 그만큼 손해를 보면 그만큼 큰 만족감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겠죠? 안전한 것을 원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오는 불만족이 5가 되는 더 크기 때문에 위험, 회피형 성향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기억.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을 더 크게 느낀다면 이것은 위험, 추구형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금융회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류하여 위험 회피형인 고객에게는 예금과 같이 안전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주고, 위험 추구형인 고객에게는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 투자 상품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했을 때 금융회사는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8번에서 기억과 같은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은 어떤 사람이었죠? 투자 실패보다는 외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도가 높아진 사람이니까 위험 추구형이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외려 지금 A에서 투자했을 때 성공해서 A 플러스가 됐을 때 화폐가 이렇게 증가를 했을 때 만족도가 얼마큼이 늘어났어요? 자, 여기 5에서 자 5였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네요. 자, 15까지 바로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10만큼이 증가를 했으니까 이게 위험 추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틀린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확률, 그 다음에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과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단, 그거에 대한 만족도 면에서의 차이점이지 확률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A 상품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20%라는 것은 손해볼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거야? 80. B 상품은 40%의 지금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손해볼 확률은 더 많죠? 60이에요. 그러면 80%의 손실을 볼 가능성과 60%의 손실을 볼 가능성은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보는 거야? 투자 비용 5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자, 지금 A 상품은 450만 원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B는 200만 원이에요. 자, 이때 투자, 자, 여기 보시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각각 A와 B를 이것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수익을 얻을 확률보다는 손해볼 확률이 많지만 그럼에도 투자한 거니까 뭐야? 위험 추구형 인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게 걱정이래. 쫄았어. 내가 투자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바로 뭐가 돼? 위험 회피형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 을, 병 이 세 사람은 투자에 대한 수익 확률이나 손해볼 확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알고 있어요. 단 그럼에도 투자하면 위험 추구형. 그런데 안 돼, 못하겠어. 그러면 위험 회피형이 될 뿐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자, 9번에 여기 4번 병은 갑과 달리 A 상품이 B 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동일하게 병과 갑은 A 상품에 대해서 80%의 손해가 볼 확률이 있다는 건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번, 12번인데,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 사건, 자, 이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자, 지금, 자, 문종의 아들 단종은, 자, 어린 나이에 결국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자, 문종이 되게 똑똑했던 인물, 세종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너무 급작스럽게 죽었고, 자, 할 수 없이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문종의 같은 형제인 수양대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왕권을 놀리죠? 자, 그래서 일으킨 난이 바로 개유정난이에요. 자, 이때, 자, 이 수양대군의 편에 섰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신숙주와 한명회. 자, 신숙주는 예전에 세종대왕 때 후민정음을 편찬할 때 거기 집현전 학습자로 참여할 정도로 되게 유능한 인물이었는데, 자, 이 개유정난이 일어나자 이제 이때는 어느 쪽으로 돌아서요? 자, 지금 외려 단종이 편이 아니라 여기 신숙주 편에 돌아섭니다. 자, 끝까지 단종의 어떤 보기를 꾀했던 인물들이 있었죠? 사육신들, 성산문 같은 이런 인물들과 이제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데, 자, 이 역사적인 사건, 이것을 저기 어떤 옛날 고서적, 자, 이걸 수집하는 이 조당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인이야, 지금. 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조 3년 신숙주의 하인이 쓴 영월행 일기라는 책을 김시향에게 구입을 합니다. 이 김시향도 현대인이고요. 그런데 영월행 일기를 판 김시향이 책을 돌려달라고 찾아오자 조당전은 돌려주는 조건으로 책의 내용을 현대에서 지금 재현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월행 일기를 당신이 누가 되고 지금 여기는 그 한 명의 여자 종 역할을 하고 내가 지금 조당전인 내가 바로 여기 신숙주의 하인 역할을 해서 그때 내용을 우리 재현을 하자. 자, 왜 영월이란 단어가 나왔죠? 수양대군은 자기의 왕권을 독차지하고 그 다음에 단종을 어디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영월로 유배를 갑니다. 청령포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영월의 일기는 결국 누가 있는 곳? 지금 여기 있는 신숙주의 하인과 그다음 한 명의 여종이 바로 어린 단종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3장입니다. 서재 가운데 차지했던 원탁과 의자들은 구석으로 옮겨져 있고, 자, 조당전이 지금 당나귀 모형을 하나 이렇게 조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당나귀를 타세요. 제가 타요. 그랬더니, 네, 왜 당나귀를 타야 하죠? 부인께서 다녀가신 후 나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자, 김시향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심했대. 이 책을 부인의 남편에게 되돌려 드리기. 원래 이게 지금 김시향의 남편의 그 소유물이었어. 근데 이걸 김시향이가 몰래 갖다 팔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와갖고 다시 저한테 다시 되파세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그때 이 영월행 내용을 우리가 재현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책 형태만을 되돌려 드리고 내용은 우리가 갖는 거죠. 갖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이것을 지금 서로 읽으면서 그걸 재현을 하자 이거야. 자, 조당전 문갑에 있는 녹음기의 작동 버튼에 꽃기어 새벽 다구름 소리가 들리고요. 자, 이건 음향 효과로 처리했겠네요. 자, 어서 당나귀에 올라타요. 그럼 부인과 나는 지금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김시향 머뭇거리고 타지 않습니다. 자, 강제로 부축해서 올려 태웠고, 자, 조당전은 이제 신석지 하인으로서 이제 충실하게 이제 말을 놨어요. 새벽닭에 울었잖아. 자,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자, 선생님도, 김시향은 지금 조당전의 이름을 그냥 선생님은 그냥 불러버려. 아직까지 완전히 몰입을 못했어. 영월행 이 책 안으로. 자, 둘이 타면 무거워서 당나귀는 달리지 못해. 자, 그러면서 이제 고삐를 잡고 이제 가쁘게. 자, 800리길. 한양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강원도 영월까지 지금 가는 거야, 지금. 이 당나귀를 타고. 자, 좋은 경치는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음의 눈으로 지금 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지금 지금 어디에 앉아서,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그때의 상황을 지금 재현을 하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지금 정리가 돼야 돼. 실제 눈에 보여질 리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얘기했고요. 자, 조당전은 옛날 어릴 적 기억나. 따뜻한 봄이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추운 겨울 동안 이렇게 집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밖에 나와 보게 되는 그 환한 광경. 자, 장님이 눈을 뜬 순간처럼 신기하고 놀라웠지. 자, 나비 좀 봐 그랬는데, 자, 갑자기 김시향이가 두 눈을 가렸네요. 왜요? 그 뒷부분에 노랑나비예요, 흰나비예요 물어봤어요. 자, 눈을 왜 가리고 묻지? 그랬더니 옛 어른들이 말씀했었죠. 그때 그 해에 자, 처음으로 노랑나비를 보면 운수가 좋고 흰나비를 보면 운이 나쁘대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김시향이가 눈을 가린 이유는 혹시나 노랑나비가 아니라 흰나비를 보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왜? 그 한 해 운수를 다 자기가 이거 갖고 점칠 수 있다니까. 자, 눈을 떴더니 자, 디귿 부분입니다. 자, 온통 노랑나비떼가 지금 날아다닌대요. 자, 조당전이 임자. 자, 당신 처음엔 내키지 않더니 이제 흥이 났군. 자, 선생님은요. 자,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했고요. 역할에 충실해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부르죠? 임자. 당신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놈 당나귀도 신이 난 모양이군. 자, 그러면서 자, 두 갈래길 그래서 이제 강원도 영월 쪽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자, 중야 조당전과 김시향이가 이제 바로 누구? 기와집 앞에 당도를 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누가 있는 곳? 어린 단종이 유배되어 있는 그 청령포입니다, 지금. 자, 아무도 안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네요, 지금. 자, 갔더니, 자, 리얼에 가시면, 자, 미닫이문을 슬쩍 열었는데, 하얀 석고 덩어리처럼 무표정 얼굴에 소년 형상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어린 단종입니다. 자, 누군가 있어요. 바로 이 쫓겨난 임금이야.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 단종 임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요.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어요. 자, 조당전과 그 다음 김시향은 뒷걸음을 물러섭니다. 자, 이때 무대 조명이 서서히 암전, 어두워지면서 잠시. 그게 여기서 중단이 되네요, 지금. 자, 장면이 이제 전환이 있는 것 같은데, 자, 10번 문제 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조당전이 지금 안내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김시향이 지금 어떻게, 처음에는 거기에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이제 그것을 이제 책의 내용 속으로 지금 빠져드는 내용이니까. 자, 그 태도의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10번의 오답순 학생. 갈등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한 파국적 결말. 자, 이 작품에서 지금 파국적 결말의 암시 부분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갈등 상황의 반복도 안 맞지만
이 파국적 결말 암시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려는데, 윗글의 공간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조당전의 집. 자,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재현하는 그 공간이 되는 거고, 자, 영월로 가는 길과 그 다음 영월에 있는 기와집은 실제 공간이기보다는 책 속의 상상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이 세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조당전의 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조당전의 집이 영월을 향한 길이면서 되기도 하고 영월이 되기도 하는데, 또한 이 공간에 존재하는 인물들도 현실의 인물이면서, 자, 지금 상상 속의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다에 있는 상상 속 인물들은, 자, 영월, 이것은 미다지문을 통해 상상의 공간에서 현실의 공간으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아직 책 속의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누가 있는 거야, 지금? 자, 조당전은 지금 누구의? 신숙제 하인으로 지금 분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분장 여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김시향이라는 여자는 바로 여기 누구? 한 명의 여종의 지금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또 한 사람, 기와집 안에 있는 어린 단정이 있으니까 다 이것은 상상 속의 어떤 지금 상황이라 보셔야 될 겁니다. 현실로 지금 돌아오지는 못했어야지. 자, 그리고 그냥 상상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 이 정도를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답 한번. 자, 나와 다른 현실의 인물들이 상상한 공간. 그렇죠. 조당전의 집은 현실의 공간이고, 나와 다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자, 이것은 상상의 공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에서 나로의 이동은 뭐를 통해? 매개물이 뭘까요? 영월 기행이라는 바로 이 책이죠. 책. 이걸 통해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네 개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자, 12번에서 연출 계획이 적절치 않은 건데, 자, 니은 부분에서는 지금 김시영이가 지금 이게 지금 노란 나비냐 아니면 신나비냐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 있죠. 자, 한 해의 운수가 결정이 나니까 자기는 이 신나비를 보고 싶지 않다는 그 두려움 내지 망설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낙담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망설임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2번.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